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공하길 바라는 인간을 제일 싫어해요. 사실 사는 게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남의 노력을 가로채고 심지어 남이 힘들게 이룬 결과까지 뺏으려 했던 사람이 제 인생에 있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후진 인간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측은한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이고 저는 당신은 성인군자가 아니었기에 제대로 복수했던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에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28살에 전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1살 차이로 말이 1살이지 친구와 다름없었죠. 2년의 연애를 하는데 설레기도 했지만 친구처럼 편안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전 남편은 착한 성품을 가져서 뭐든 저에게 잘 맞춰줬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제 짝꿍으로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조차도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양가 그리 넉넉한 환경은 아니라서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신혼살림까지 그냥 저희가 가진 돈에서 해결했고 친정과 시댁에서는 돈 한 푼 보태주지 못한 미안함에 예단이나 함같이 비용이 발생하는 건 생략하자고 하셨죠. 저도 물론 한번 결혼하는 거 남들 보기 좋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들 때문에 빚만 잔뜩 지며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 남편의 누나이자 저희 형님이셨어요. 아, 니들은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방도 하나 없이 원룸에 신혼여행도 생략하고 그렇게 돈이 없었으면 결혼을 좀 미루던가. 형님, 저희는 이렇게 시작해도 행복해요. 신혼여행은 돈 모아서 늦게라도 꼭 갈 거고요. 여기가 원룸이긴 하지만 전세라 다달이 들어가는 돈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나름 만족해. 왜 누나가 나서서 그래? 누나나 그런 거 따지니까 여태 결혼을 못했지. 뭐? 너 지금 누나한테 기어오르냐? 이게 결혼하더니 간이 부었네? 누나는 무슨,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제 전 남편은요, 보셨다시피 저런 인간이었어요. 자기 누나가 뭐라고 하면 금방 주눅이 들어서 눈치를 보는 그런 남동생이었죠. 그래서 저는 형님이 좀 불편했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고 저까지 싸잡아서 자기 편한 대로 하는데 당연히 싫었죠. 하지만 형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도 안 하시는 잔소리와 오만 참견을 다 했는데 주로 돈 가지고 간섭을 많이 했어요. 아, 형님은 전 남편보다 4살이 많고 저보다는 5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10살 넘게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굴었는데 사실은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 제 눈에는 저보다도 한참 어려 보였어요. 정신연령이 말이죠. 울케, 이거 봐라. 이번에 큰맘 먹고 장만한 날 위한 선물이야. 형님, 이거 명품이잖아요. 계속 돈 없다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이 가방은 어떻게 사셨어요? 왜? 울케한테 돈이나 빌리던 내가 이런 명품 가방 샀다고 하니까 한심해 보여? 나도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 이씨, 기분 나빠서 나 이만 갈래. 형님은 제가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저한테 자기 가방 자랑하러 왔다가 자기 혼자 기분이 나빠져서는 그렇게 팽 하고 나갔어요. 솔직히 따지고 들면 기분 나쁠 사람은 저인데 말이죠. 저희 형님은요, 걸핏하면 5만원, 10만원처럼 안 빌려주기도 뭐한 푼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었어요. 핸드폰 요금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카드값 내야 하는데 딱 10만원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아주 상습적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보통 그런 명품 가방을 샀어도 제가 볼까 숨겨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형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걸 저한테 자랑하러 왔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하지만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죠.
저는 그날 이후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형님, 가방 살 돈은 있으신데 핸드폰 값 낼 돈이 없다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저 이제 형님이 돈 없다고 하면 안 믿어요. 저한테 지금까지 가져가신 돈만 해도 아마 100만 원은 넘을걸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형님처럼 명품은 고사하고 백화점 가방은 꿈도 못 꾸는데 이제부터 저한테 돈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 없으시면 그 가방 중고로 파세요. 뭐야?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저희도 돈 모아서 집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형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한참이나 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러자 중간에서 자기 누나 눈치 보랴 제 눈치 보랴 전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때는 그 모습도 그냥 안쓰러워 보였네요. 사람이 착해서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착하다는 게 같이 살아보니 옆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일이었고 결국엔 형님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했는데요. 말이 부부싸움이지 남편은 또 묵묵히 제 짜증과 화를 참고 견디며 찍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 갖은 노력을 다했죠. 자기야, 나는 자기가 이러는 것도 짜증나. 이게 다 자기 누나 때문이잖아. 그냥 자기 선에서 단호하게 할 수는 없어. 그게 우리 누나도 아기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서운해하고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바빠서 거의 누나한테 의지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그런가? 누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앞으로도 나더러 계속 이렇게 살라고? 나는 싫어. 나 솔직히 자기 누나 좀 이상한 것 같아. 허영심은 많으면서 노력도 안 하고 또 배 아픈 건 못 참아서 은근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잖아. 무슨 우리 누나가 또 언제 그랬다고. 자기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 대신 내가 자기한테 더 잘할게. 우리 누나도 시집가면 달라지겠지. 이렇듯 남편과 얘기만 하면 제 속이 더 터질 것 같았어요. 연애할 때는 착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그 착하다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독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죠. 그리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주변에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그래도 네 남편이 착하다. 너라도 네 남편한테 잘해줘. 중간에서 너무 안 됐어. 세상에는 나쁜 인간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네가 남자는 잘 골랐지. 세상에 신호라는 것들은 다 그래. 그래도 네 남편은 착하잖아.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고. 그냥 네가 참아. 네 남편도 숨 쉴 구멍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넌 네 남편이 너 배신할 일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이러니 괜히 저만 속 좁고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남들 앞에서는 제 얘기는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로지 조금이라도 아껴서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워 열과 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형님 눈에는 그것도 못마땅해 보였는지 그런 제 모습에 딴지를 걸더군요. 울케, 이게 다 뭐야? 집안이 왜 이렇게 깜깜해? 그리고 전기코드는 왜 최에다 뽑아놨어? 그게요. 전기코드를 계속 꽂아 놓으면 대기전력이 생겨서 전기가 계속 사용된다고 해서 뽑아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젠 적응이 돼서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요. 어머, 올케도 참 궁상맞다. 그렇게 산다고 뭐 얼마나 돈이 모인다고? 석준이한테 들었는데 올케 요즘 생활비도 엄청 아낀다며? 그이가 그래요. 형님한테는 별소리를 다 하네요. 저희도 언제까지 원룸에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 갖기 전에 내 집 장만을 해야 하니까 아낄 수 있을 때 아끼려고요. 나는 요즘에도 이렇게 사는 여자가 있다는 걸 옳게보고 처음 알았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그렇게 없으면 차라리 나처럼 결혼을 미루던가 했어야 한다고. 내 동생이긴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올케는 너무 사람이 물러. 저는 태어나서 저더러 물렀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는 딸 셋의 장녀라 그런 표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아닌 자기 동생을 말렸어야지. 왜 뒤늦게 저런 소리를 저한테 하나? 저는 형님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무튼 그날 이후 형님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제가 장도 봐두지 않고
아낀다고 커피도 믹스커피만 주고 하니 더는 저희 집에 오기 싫다고 하더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그리고 저희 전 시부모님은 형님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저한테 대견하다며 일부러 밑바탕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가져다 주시곤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형님만 그 집에서 돌연변이 같아요. 식구들 중 아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어쨌든 저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 근검절약과 올인하다시피 돈을 모았고 그 결과 저희 부부는 신혼부부 청약에 도전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대출이 좀 끼어있긴 했지만 대단지 고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 매일매일이 꿈처럼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배가 아픈 것인지 형님은 그 동네가 너무 후졌다는 등 거기에 치안이 좋지 않다는 등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바보 같은 전 남편은 자기 누나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서 또 제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인테리어에도 엄청 신경 쓰며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커튼, 카페트 같은 것에도 그때는 돈을 아끼지 않고 썼어요.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이유가 이러려고 그랬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은 제가 이사를 가더니 헛바람이 들었다며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헛웃음만 나왔어요. 형님이 속으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제가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자꾸만 우리 아파트와 동네에 흠집을 내려고 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걸 이용해 형님 속을 긁었죠.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상관없어요. 살아보니 좋기만 한걸요. 그러니까 형님은 저희 동네 절대 오시지 마시고 다른 좋은 동네 아파트 사세요. 울케, 지금 나한테 비꼬는 거야? 당연하지. 나는 이 동네 말고 훨씬 좋은 동네에 이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 살 거야. 그때 가서 내 말 안 들은 거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부동산에 얼마나 빠삭한데. 아, 그러시구나. 저는 또 부러워서 그러시는 줄 알았죠. 다음에 형님 신혼집 장만하시면 그때 한 수 배우러 가야겠네요. 형님은 제 말에 기분이 나쁜지 손 부채질을 연신해대며 기분 나빠했어요. 자기도 알았던 거죠. 자기 말을 제가 믿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1년이 좀 지났을까요?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누나 임신했대. 그래서 결혼 준비한다고 하는데 신혼집을 우리 동네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네. 어머, 그래? 요즘 도통 연락이 없다 싶더니 임신하셨구나.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동네로 집을 알아봐? 그렇게 우리 동네 별로라고 열변을 토하더니? 에이, 우리 누나가 또 언제 그랬다고. 우리 동네가 아파트 지어지고 인프라도 많아지고 값도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살기 좋은 것 같다고 알아보는 것 같아. 게다가 남매끼리 한 동네 살면 좋지. 서로 자주 왕래하고. 나는 싫어. 거기에 지금 애까지 가졌으면 걸핏하면 나더러 자기 도와달라고 할 거잖아. 안 봐도 비디오다. 자기 누나 진짜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또 그런다. 우리 누나가 성격이 좀 세서 그렇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되진 않았어. 그리고 자기는 회사 다니는데 자기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 그건 오바다. 나도 제발 내가 오바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나는 자기 누나 우리 동네로 오는 건 싫어. 그러니까 자기도 중간에서 다른 동네로 신혼집 얻게 말 좀 잘해봐. 저는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남편이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뻔뻔한 형님은 기어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려 했고 부족한 돈을 저희한테 빌려볼 심산으로 생전하지도 않던 한우까지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울케, 잘 있었어? 어째 이 집은 1년이 넘었어도 새집 같냐? 울케가 맨날 쓸고 닦나 봐. 네, 뭐 첫집이라 제가 많이 아끼죠. 그런데 소고기까지 사오시고 무슨 일이세요? 그게 석준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그런데 올케네 아파트 단지는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 올케 이 집 들어올 때 분양가가 5억 초반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7억이래. 네, 저도 듣긴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저희 동네랑 아파트는 싫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양받아도 절대 값 안 오른다고 호언장담하시더니. 내가 또 언제 그랬냐? 그리고 솔직히 부동산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지. 여기가 이렇게 인프라가 좋아질 줄 누가 알았냐고. 그래서 여기 단지에 제일 작은 거라도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네? 올케가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냥 빌려달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자 쳐서 갚을게. 우리는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조카 생각해서 좀 도와줘라. 나 참, 사람이 뻔뻔해도 유분수가 있지. 저는 남편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태어나지 않는 조카에 대한 애정은 없었어요. 게다가 형님의 애라서 그런지 태어나도 정이 그다지 갈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다니 저는 너무 싫었어요. 이자는 그냥 하는 말일 게 뻔했고 빌려준 돈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겠죠. 그래서 대출금 갚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며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네요. 그러자 한순간 얼굴이 일그러진 형님은 치사하다며 자기가 사온 한우까지 도로 가져가 버렸는데요. 시댁에 돌아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지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님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가, 우리 석경이가 오늘 너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미안하다. 나는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가 이사가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석경이 그게 배가 아팠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동네로 이사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네가 이해해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거절해서 형님만 기분 나쁘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여유가 있으면 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여윳돈이 없어서. 그래, 니들 살기도 어렵지. 내가 그걸 모르니? 아무튼 석경이는 신경 쓰지 마.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따지고 보면 능력 없는 내 잘못이고. 그래도 석준이랑 네가 잘 살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 마음 알지? 네, 그리고 저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서운했던 적 없어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한테 미안하시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반찬 떨어지면 말하고 그럼 들어가라. 저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저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아이 계획이 있던 저는 새삼 부모가 된다는 게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형님은 기어이 저희 동네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좀 떨어진 빌라였는데 가보니 나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깔끔하고 평수도 잘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허영심이 쩌는 형님에겐 성에 차지 않는 눈치였어요. 자가도 아닌 전세라고 인테리어도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도 여기서 돈 모아서 니네 사는 그 아파트 단지 갈 거야. 라며 연신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착해 빠진 전 남편만 지 누나 말에 어쩔 줄 몰라 했을 뿐 저는 어디 동네 애완견이 짖는구나 하며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 더 느껴질 것이 저희 아파트가 나름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런 걸로 누구처럼 허풍을 떨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런 거에 죽고 못 사는 시누이 앞에서는 나름 그게 저한테는 좋은 무기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결혼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한테 또 뜻밖의 말을 꺼내셨는데 글쎄 자기 집 집들이를 저희 집에서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울케, 나도 이런 부탁해서 솔직히 너무 쪽팔린데 내 친구들은 내가 이 아파트 사서 온 줄 알거든. 그랬더니 집 구경 좀 시켜달라고 사람을 맨날 들들볶네. 결혼하면 집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하루만 올케 집 좀 빌리자. 형님, 그건 안 되죠. 세상에 집들이를 남의 집에서 하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거짓말은 형님이 하셨는데 왜 제가 그 뒷감당을 도와드려야 해요. 올케, 말 진짜 못되게 한다. 내가 오죽하면 그래. 올케도 알잖아. 내가 여기 아파트 들어오고 싶어 했던 거. 근데 올케가 돈 없다고 잡아떼는 바람에 내가 거지 같은 빌라에 그것도 전세로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는 이 아파트 사서 이사 온다고 했지. 그럼 아주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올케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 입을 테니까 하루만 집 좀 빌려줘. 그럼 내가 쿨하게 지금까지 나 서운하게 한 거 깔끔하게 용서해 줄게. 저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애당초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어요.
저는 제 집 빌려드릴 마음 없으니까 돌아가시고요. 옳게 정말 이럴 거야? 한 동네 살면서 가족끼리 매정하게 이럴 거냐고. 네, 저는 가족이라서 더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저보다 훨씬 잘 사는데 제가 집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빌려주시겠어요? 형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눈에는 핏발까지 섰는데 그때는 솔직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제가 하도 철벽을 치자 형님은 할 수 없이 현관문을 거칠게 쾅 닫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그 길로 자기 동생을 얼마나 잡았는지 전 남편이라는 놈이 슬쩍 지 누나가 한 말을 꺼냈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행동하라고 하니까 결국엔 입을 닫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신우의 집들이 사건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자기야, 우리 다음 주 주말에 가까운데 펜션 놀러 갔다 올까? 펜션?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우리 이사하고 제대로 여행다운 여행 못 해봤잖아. 그동안 이 집 산다고 아끼고 살았는데 해외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가까운 데는 다녀오자. 그야 그러면 좋지만 요즘 펜션도 너무 비싸지 않아. 으이그, 그래서 자기가 그럴 줄 알고 비상금을 모아뒀지. 정말? 용돈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도 우리 자기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는 건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여행 갈 준비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자기야, 정말 고마워. 사실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머리 식히고 싶었거든. 대신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다녀오자. 그래, 알았어. 이번 주다. 우리 이번 주에 가는 거야. 저는 뭣도 모르고 전 남편의 서프라이즈에 참 기뻐했어요. 이번에도 착해 빠진 남편이 자기 누나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절 위해 여행을 준비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했고 여행 당일 몹시도 좋은 날씨 속에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을 떠났어요. 주말이라 차가 막히는데도 기분이 좋아서인지 짜증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도착한 펜션은 아기자기 참 예쁘기도 했는데 방이면 방, 밖이면 밖, 어딜 찍어도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더 신이 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바베큐도 구워 먹고 남편과 와인도 한잔하며 밤하늘의 별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잠이 들었는데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처럼만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저희 부부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남편은 연신 저 몰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이상해서 물으면 회사 일 때문에 자기 신경 쓰지 마 라고 둘러대는데 그때부터 슬슬 예감이 별로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남편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됐었는데 남편이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도 자꾸만 집에 들어가지 말고 커피를 마시자는 둥 마트에서 장을 보자고 하는 둥 하는 짓이 수상해서 딱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남편이 말리는데도 무작정 저희 집으로 향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 저희 현관 앞에 웬 쓰레기가 잔뜩 모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집안에 누군가 있다고 확신했고 문을 활짝 여니 집안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네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집 벽에 떡하니 붙어있는 형님의 결혼사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집안 곳곳 형님과 아주버님의 사진들과 예전에는 없었던 장식들이 놓여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 집에 온 줄 착각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죠. 저기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와요? 석경아! 거실 바닥에 널브러서 자고 있던 한 여자가 저를 수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급기야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왔냐며 형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제야 전 남편이 왜 똥줄이 타서는 전화통을 붙들고 있고 저를 집에 못 가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안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형님 내외가 저희 부부 잠옷을 입고 저희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형님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불이며 방 안이 술 냄새로 가득했는데요.
그 순간 짜증이 난 저는 세상 모르고 자는 형님 내외에게 한껏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자 전 남편 그놈이 재빠르게 들어와 안방 문을 닫았고 제 입을 막더군요. 그리고 자기 누나한테 얼른 일어나라고 손으로 흔들어 깨우는데 형님 내외는 그제야 겨우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그것도 잠깐일 뿐 다짜고짜 자기 동생한테 따지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니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누나야말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건데? 집들이하고 다 일찍 보낸다며. 누나 매형도 늦어도 뒷정리하고 새벽에는 집에 갈 거라고 했잖아. 아씨, 그게 마음처럼 되냐? 그래도 그렇지. 너는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집에는 오지 말았어야지. 설마 밖에 내 친구들 눈에 띈 건 아니지? 형님, 제가 분명히 말했죠. 저희 집 안 빌려드린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밖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던데요. 남의 집 문을 왜 함부로 열고 들어오냐고. 여기가 왜 남의 집이에요? 뭐? 아씨, 그럼 니들 여기 들어온 거 다 밖에 애들한테 들킨 거야? 짜증나 정말. 최석준, 이러면 내가 펜션 예약해준 보람이 없지. 그 펜션도 30만 원이나 하는데. 저는 그때 남편을 쳐다봤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그러니까 진실은 남편이 비상금을 모은 게 아니라 자기 누나한테 집을 빌려주는 대신 펜션 값을 받았다는 건데 그 순간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밖의 형님의 친구들은 거실에서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왔고 그때까지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형님에게 묻더군요. 석경아, 무슨 일이야? 그 사람들은 누군데? 별일 아니야. 인사해. 내 동생이랑 올케. 결혼식 때 봤잖아. 아, 그런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난 또 누군가 했다.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얘들이 내가 집들이 한다고 했더니 치워주려고 겸사겸사 왔나봐. 내가 말했잖아. 내 동생도 한 동네 산다고. 아, 여기 이사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빌라 전세 들어갔다고 했지? 그래도 그렇지. 현관 비밀번호도 다 오픈하고. 너 그러면 큰일 나. 아, 그리고 그쪽도 그럼 그렇다고 아까 말을 하지. 여기 이사 오고 싶어서 맨날 출근 도장 찍는다면서요? 네? 제가요? 누가 그래요? 제가 여기 출근 도장 찍는다고. 여기가 누구 집인데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판사판 몽땅 뒤집어버릴 작정으로 말했는데 형님이 서둘러 자기 손님들을 데리고 안방에서 나가려 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한테 저를 꽉 붙들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저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지 누나가 시키는 대로 저를 자꾸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착한 게 아니고 등신 머저리 아닌가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도 유분수지.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남편의 손을 뿌리쳤는데 밖에서 형님의 목소리와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니들 이제 정신 차렸으면 밖에 나가서 해장하자. 해장국도 내가 쏠게. 이야, 최석경, 뒷정리는 깔끔하게 올케한테 시키고 너는 해장하러 가는 거야? 너 멋있다. 우리야 해장까지 해주면 완전 땡큐지. 그래, 덕분에 집 구경도 잘했는데 너 완전 부럽다 얘. 우린 언제쯤 이런 아파트에 살아보냐. 또 그런다. 니들도 금방 벌어서 사면 되지. 얼른 가자. 우리가 빨리 나가야 쟤들이 치우기 편하지. 얘들아, 우리 간다. 청소 부탁해. 부탁 같은 소리 안에 저는 저를 붙들고 있는 저 남편 뺨을 한 대 세게 갈기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자기 누나가 집들이는 꼭 우리 집에서 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다는데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싫다고! 그럼 어떡해. 우리 누나 거짓말해서 다 들통나면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당하게 생겼다는데 동생이 돼서 모른 척해? 하루 집 빌려준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덕분에 우리도 펜션에서 좋은 시간 가졌고 그럼 상부상조 아니야? 자기는 어떻게 매번 자기 누나 말이라면 그렇게 깜빡 죽어? 무슨 약점 잡혔니? 아무리 남매지간 우애가 좋아도 그렇지.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집 꼴을 봐. 나는 이럴 줄은 몰랐지. 누나가 다 치우고 원상복귀 해놓는다고 약속했는데
아무튼 자기 속에서 미안해. 그런데 내 입장도 좀 헤아려 줘. 나는 자기가 우리 누나랑 사이 좋게 지냈으면 좋겠단 말이야. 사이 좋게? 이러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어? 나는 형님한테도 화가 났지만 자기도 용서 못해. 자기 혼자 이것들 다 치워. 그리고 어디 하나 손상된 거 있으면 전부 다 자기 누나한테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가서 자기 누나한테 말해. 저는 난장판이 된 집골을 보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 남편이었던 그놈을 다그쳤어요. 그러자 그놈은 저한테 어떤 말도 못하고 혼자 엉망이 된 집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도대체 뭘 시켜 먹은 건지. 저희 소파가 패브릭 소파인데 빨간 국물이 소파에 엎질러져 있었고 심지어 커튼에는 담배빵 때문에 구멍난 곳도 있었는데 바닥에 술병이 깨지면서 찢긴 흠집 자국까지 보였는데 정말이지 짜증이 나서 더는 집안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형님이 딴 말할 것이 분명하기에 핸드폰으로 곳곳에 사진을 찍어뒀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불덩이 같은 화가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불안하게 보는 전 남편이 죽도록 미웠네요. 그래서 그놈한테 제가 다시 올 때까지 집안을 깨끗이 치우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려고 기다리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표정 관리하며 인사를 드렸는데 아주머니 표정이 나쁘더라고요. 새댁, 나 새댁 그렇게 안 봤는데 간밤에 무슨 일이야? 어제 집에 없었어? 네, 왜요? 혹시 시끄러우셨어요? 말도 마, 나 간밤에 한숨도 못 잤잖아. 다 큰 어른들이 아침 해 뜰 때까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얼마나 떠들고 소리를 치는지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 겨우 참았어. 죄송해요. 제가 어제는 집에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웃지간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지. 알만한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죄송합니다. 저는 잔뜩 화가 난 옆집 아주머니에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송하다고 연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피곤한 얼굴로 아랫집 제 또래의 여자분이 올라오셨는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저기요, 저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제 너무 기가 막혀서. 어제 집 주인이라고 말하던 사람들 뭐예요? 저희 남편이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와서 주인 어디 있냐고 뭐라고 하니까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자기들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자기들이 집 주인이라고 했다는데 혹시 이사 가셨어요? 아니요. 저희 형님이 간밤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를 한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어찌됐든 정말 죄송합니다. 뭐요? 집들이를 왜 남의 집에서 해? 그 형님이라는 여자도 참 웃긴 여자네. 어쨌든 신경 좀 써줘요. 어제 같은 일 있으면 우리는 정말 못 살아. 염려 마세요. 이제는 그럴 일 다시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애기도 어린데 정말 미안해요. 저는 1년 넘게 살면서 얼굴 한번 붉혀본 적 없는 이웃분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는 또다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도저히 그냥은 참고 넘어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 어찌어찌 남편이 겨우 치운 집에 들어가 망가진 것들이랑 추가로 청소해야 하는 것들까지 다 해서 사진이랑 새 제품 구입 가격까지 문서화해서 형님에게 청구했어요. 어림잡아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 소파 청 교체 비용이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담배빵 당한 커튼에 마루 보수까지 집들이 한 번이 가져온 손해는 돈으로 계산하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뻔뻔한 형님은 누굴 호구로 하냐며 자기는 절대 돈을 줄 수 없다고 화를 냈고 그날 이후 제 연락과 문자도 모두 씹어버리는데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저는 형님의 SNS를 뒤졌어요. 평소에도 관종기가 넘쳐나는데 분명히 비공개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형님의 SNS는 전체 공개가 되어 있었고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니 진짜 이건 뭐 거짓 인생이 따로 없었어요. SNS만 보면 세상 그런 부자도 없고 세상 그런 멋진 커리어 우먼도 없더라고요. 현실은 집 한 채 없어서 전세 살고 월 200만 원 버는 중소기업 여직원이면서 사진은 온통 허위와 허세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집들이 사진도 거기 있더군요. 해시태그까지 아주 줄줄이 달아놨는데 자기들 사진으로 꾸며진 저희 집 사진을 자기 신혼집이라며 잘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도 아까워서 뜯지도 않은 화장품들을 전부 꺼내 또 허세를 떨어놓았던데 더는 두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친절하게 댓글을 남겼죠. 자기 집도 아니면서 뻔뻔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청소도 안 해놓고 가서 그거 치우느라 형님 동생이 고생했다며 앞으로 집들이는 자기 집에서 하시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거기에 형님에게 청구했던 비용까지 상세 내용 나오게 해서 같이 올려놓았는데 그러자 대댓글 알림이 미친 듯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그 대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 빌라 사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글을 남겼는데 그때였어요. 형님이 자기 SNS에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전화해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저도 질세라 형님에게 따졌죠. 왜요? 저는 누구처럼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진실만 적어놨는데 그러게 제가 비용 달라고 했을 때 주셨으면 이런 일 없죠. 뭐? 너 진짜 내 손에 죽고 싶어? 너 지금 네가 나보다 잘 산다고 나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집들이 한 번 했다고 그 많은 비용을 내라는 게 말이 돼? 그럼 제가 억지를 부린다는 거세요? 제가 보낸 청구 내역 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제가 거기 사진도 다 일일이 붙여넣기 했는데. 그리고 저는 형님 빌라 산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솔직히 그게 무시할 일인가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왜 남의 걸 자기 거인 척하고 지금처럼 책임질 일도 모르시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 웃기고 자빠졌네. 니들이야말로 남의 돈으로 펜션에서 재미있게 놀았으면서 이러는 법이 어딨어. 그 청소 비용 펜션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이또이 해. 그리고 잔말 말고 네가 쓴 댓글 지우고 해명글 올리고 네가 거짓말한 거라고. 제가 총 맞았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저한테 달린 대댓글에 일일이 댓글 달 거예요. 그 사람들 벌써 제 SNS에 들어가서 확인 다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 형님은 제 말에 소리를 빽 지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계정을 지운 건지 멀쩡히 있던 형님의 SNS가 없어졌더라고요. 자기도 뭐 수습이 되지 않아서 없앤 건지 아니면 제가 또 자기 SNS에 뭐라고 할지 몰라서 없앤 건지 좌우관 형님은 그렇게 SNS에서 개망신당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매장당하다시피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화풀이를 저와 자기 동생한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돈 받기 전에는 그 어떤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왕 막 나가는 거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건지 형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집들이 이루 알게 된 저희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저희 부부가 없을 때 저희 집에 들어와 돈 될 만한 걸 모두 훔쳐간 거였죠. 처음엔 몰랐는데 그게 영영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이 멍청한 형님은 저희 집 엘리베이터와 입구 CCTV에 그 모습이 모두 찍혀 있었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이젠 하다하다 사람을 도둑으로 모냐? 나 아니라고. 내가 그 집 쳐다보기도 싫은데 내가 거길 가서 도둑질을 했다고? 증거 있어? 있죠. CCTV에 찍힌 저 여자 형님이잖아요. 저 여자가 왜 나야? 나 아니야. 그래요. 그럼 형님 집에 좀 가봐요. 형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 물건들은 형님 집에 없겠죠? 웃겨? 내가 왜 내 집에 너 같은 걸 들이냐? 절대 그렇게 못해. 너야말로 나 개망신 준 거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내놔. 위자료 같은 소리 하네. 어차피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형님은 유력한 용의자예요. 제가 아니어도 경찰들이 형님 집 뒤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형님은 제 말에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인생 망쳤어. 나 너 때문에 이제 친구도 모두 하나도 없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경찰을 내 집에 보내? 너 내 손이 진짜 맞아볼래? 라고 말하고 제 머리채까지 잡는데 저도 질세라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죠. 결국 형님 집에 들이닥친 경찰들이 저희 집에서 없어진 물건 일부를 찾았고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그제야 팔았다고 이실직고 하더군요. 자기도 너무 화가 나서 똑같이 저를 괴롭히고 싶었다고 했어요. 기가 막혔죠. 자기가 일방적으로 잘못해놓고
왜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그런데 남편이라는 놈은 저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며 자기 누나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순간 이런 남자랑은 더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형님 집 들일 때 집 빌려준다고 저한테 거짓말한 일로 부부 사이는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었는데 남편이란 놈은 제가 자기 누나한테 비용까지 청구하며 이 난리를 치는 게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는데요. 우리 누나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꼭 그렇게 벼랑 끝까지 몰아야 속이 시원해? 가족이잖아. 그럼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누나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왜? 더 나쁜 짓을 해도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하지. 난 자기가 더 이해가 안 가. 자기는 누나가 뭐 종교라도 돼? 왜 누나가 시키는 건 그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다 아는 건데 혼자 그러는 거면 뭐라고 하지도 않아. 왜 나까지 호구 만들어? 내가 언제 그랬어? 우리 누나도 이젠 안 그러겠지. 안 그럴 사람이 동생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냐? 우리 적금 통장도 들고 갔어. 얼마나 무식하면 그걸 가져가? 그거 가져가면 은행에서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준대? 당신 누나 진짜 너무 멍청한 거 아니니? 뭐?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왜? 내가 자기한테 하늘 같은 누나한테 멍청하다고 하니까 열받냐? 우리 이 집 살 때도 그렇게 말리더니 다 샘나서 그런 거지? 난 더 이상 그 꼴 안 봐. 당신이 선택해. 나야 당신 누나야. 난 앞으로 당신 누나 시누이로 인정 안 할 거고 평생 보지 않을 거야. 야, 너는... 남편 놈은 고민할 가치도 없는 그 선택에 결국은 제가 아닌 자기 누나를 선택했어요. 뭐 말로는 선택한 게 아니라 저더러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그거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이혼 서류 작성했어요. 너무 죄송하게 시어머님은 울면서 저를 말렸지만 제가 시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니 어쩌겠냐고요. 결국 나중엔 제가 청구한 금액이랑 저희 집에서 훔쳐간 물건까지 형님의 남편, 아주버님이 들고 오셨는데 받을 건 받아야 하니 전부 다 받았네요. 그랬더니 형님은 저더러 받을 거 다 받았으니 고소 취하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제가 자기랑 사이가 나빠 거짓말을 한 거라며 말 좀 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는데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 SNS에 남편이랑 허영심 가득한 형님 때문에 이혼한다고 글을 남겨버렸네요. 그랬더니 그런 남편이랑 시누이가 어디 있냐며 댓글이 엄청나더군요. 저는 분명 형님을 매장한 사람들도 그 글을 봤다고 생각해요. 결국 형님은 다니던 직장도 쪽팔려서 그만두게 되었고 지가 무슨 유명 연예인이라도 되는지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치과 생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웃기지도 않아서 코웃음을 쳤네요. 그리고 살고 있던 아파트 지분을 법적으로 남편과 다퉜어요. 제가 모든 금전관리를 다 했고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마련했기에 따질 게 많았죠. 하지만 법적으로도 재산 증식에 제 기여도가 높게 나와서 제가 재산의 70%를 갖게 되었는데 그 착했던 남편은 그건 억울했는지 인정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남매가 돈 앞에서는 영락없이 닮았어요. 결국 이혼도 소송으로 끝이 났고 저는 5개월이라는 법정 다툼 끝에 지금의 싱글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값이 많이 올라서 이혼하고 손에 쥔 돈이 꽤 많았는데 저는 그 돈으로 제가 살 작은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잘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공부를 통한 투자를 했죠. 그 결과 저는 현재 작지만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는데 이쯤이면 제 인생의 이혼은 썩 나쁜 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쩌면 그게 남편이랑 이혼할 이유가 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허영심 가득한 형님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볼 자신도 없고 선한 것과 어리석은 것도 구별 못하는 남편놈과 살 자신은 더더욱 없었기에 이혼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저는 결혼도 돈이나 조건을 보고 한 것도 아니었기에 사람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저는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형님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난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속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정도면 그 집들이 사건이 저한테는 성견지명이 아니었나 생각될 지경입니다. 그리고요,
이혼을 하고 느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어요. 10년, 20년, 아니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부부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남남이 만나 가족을 이루고 평생 둘이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또 그런 반려자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마냥 착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닌 현명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소중한 가족들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